그 예전에 썼던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 만큼 돈을 잃는다. 네. 이런 말이 있던데, 이 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우리 프로그램군 TV를 보시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제가 20년간 재테크를 하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우리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시장도 있고 뭐 종목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유행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어요. 아,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네. 자본주의 사회가 무슨 뜻이에요? 자본주의라는 뜻을 그대로 풀이해보니까 자본은 돈이거든요. 네. 주는 주인 주자예요. 네. 의는 오를 의자, 시대 의자입니다. 네. 이 자본주의를 그대로 해석하면 돈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아, 네.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네. 이 사회는 좋든 싫든 돈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네. 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강한 사람 더 강한 사람 그렇죠. 되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부자세요, 빈자세요? 뭐 다양하겠지만 부자보다는 그래도 네, 뭐 나는 부자가 서민- 되려고 하는 분들. 그렇죠. 나는 서민인데 이런 생각하실 거 네. 아닙니까? 서민은 네. 다 빈자예요, 일단. 네. 자,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을 보면 네. 그 말 뜻을 잘 보면 네. 부익부, 네. 지금 부자가 앞으로 부자가 되고 네. 빈익빈, 지금 빈자는 앞으로 빈자가 된다. 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예요, 빈자예요? 빈자죠. 빈자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빈자가 되죠. 빈자가 돼요. 계속 빈자죠.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부자여야 돼요. 이게 이 사회의 지금 핵심이에요. 좀 공감이 되는데 약간. 그럼요. 근데 왜냐면 어떻게 부자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그냥 공감이 되는데. 네. 왜냐면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지금 부자여야 돼요. 지금 부자가 아니면 앞으로 부자가 못 돼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지금 나 안 나. 안 나. 안 나요. 나는 지금 어디 있어? 개천에 있잖아요. 용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런데 내가 용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네. 그럼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누가 부자가 돼요? 그 학원이 부자 되는. 그럼요. 나는 부자가 되지 않고 이미 용된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제가 이 부익부 빈익빈에서 깨달은 거예요. 네.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 있는 거라도 지키는데 네. 부자가 되기 노력하기 위해서 더 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미 부자인 사람들에게 더 갖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편집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군 TV 보시잖아요. 그죠? 이 구독자들. 그렇죠. 그래서 서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 누가 부자가 돼요? 제가 부자. 그럼요. 이미 부자가 되는 램군님만 부자가 돼요. 이걸 보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된다니까. 저도 연금 박사를 해. 구독자가 28만이에요. 네, 네. 제가 연금 1등이에요. 네. 그죠? 근데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유튜버 중에서 네. 연금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서 생겼어요. 아, 네. 그죠? 네. 근데 제가 1등이에요. 네. 그럼 2등, 제가 1등이면 28만 구독자거든요. 네. 그럼 2등이면 뭐 25, 24 이래야 되잖아요. 네. 2등은 그렇지 않아요. 2등은 해봐야 뭐 12,000만 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구독자들 모아요. 네. 자, 그럼 구독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분의 유튜브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 연금 검색해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괜찮아. 자, 그럼 일단 연금을 검색해서 그 사람 유튜브를 볼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유튜브를 키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누가 보여? 당연히 연금 박사님. 연금 박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연금 박사는 구독자가 28만. 그렇죠. 걔는 2만. 네. 자, 그럼 이제 그 사람 누구 말을 믿겠어요? 연금 박사님 말 믿죠. 그렇죠. 그 사람 걸 보러 왔다가 결국은 제 구독자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걔는- 부자니까 구독자 부자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제 구독자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봐도 연금 박사가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여기 와서 상담 받는 겁니다. 아. 죽 써서 저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주변에 이렇게 막 연금 뭐 부동산 이렇게 하겠다고 막 유튜버가 생기면 넌 너무 좋아. 아. 왜냐면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부 제 구독자를 만들어주니까. 아. 부익부 빈익빈. 이게 모든 사회 모든 데서 벌어지고 있고요. 네.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커피 마시러 갈 때 동네에 있는 조그만 커피숍 안 가잖아요. 아, 그렇죠. 다 스타벅스 가잖아요, 지금. 외곽으로 엄청 큰 카페 가고. 그러니까요,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거나 네. 베이커리 카페, 의리의리한 카페 그렇죠. 이런 데를 간다는 거야. 맞아요. 거기가 더 맛있긴 해, 사실? 똑같지. 똑같아, 차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의 돈을 벌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 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쉽지 않다. 근데 자꾸 부자가 되려고 뭘 해? 네. 그런 돈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부자를 만들어주고 있더라. 네. 그걸 먼저 깨닫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에서 고민하자. 이게 이제 제가 부의 진리라는 책을 쓴 기본입니다.
저 당연히 이제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그 어떻게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조금만이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책에 이미 정리해놨어요. 한 줄로. 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네.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 같은 배를 타라. 네. 옛날에는 큰 배가 이렇게 가. 큰 배가. 네. 큰 배가 가는데 나는 통통배. 네. 통통배인데 야, 제 큰 배는 크기 때문에 좀 느려요. 그럼 나는 어쨌든 쟤를 앞서야 되니까 통통배를 타가지고 엔진을 달아가지고 왱 해가지고 앞으로 가야지. 네. 그래서 통통배를 타고 앞으로 갔어. 네. 이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식도 마찬가지 우량주가 있고 뭐 소액주가 있고 뭐 어떤 잡주도 있고 뭐 벤처주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일단 가격은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지만 얘가 좀 뭐 비전이 있대. 무슨 뭐 바이오 제약주고 무슨 뭐 2차 전지 주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그걸 사가지고 대박 날려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렇죠. 10배, 20배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그런 주식 중에서 10배, 20배 되는 것이 나왔어. 그렇죠. 개천에서 용이 났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안 그러다니까. 아, 이제는 그런 주식을 샀는데 그런 주식이 상장 폐지가 돼버려. 네. 그죠?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주식 수백 개 중에 한두 개를 고르는 것보다 차라리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SK,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무슨 애플 이런 대형 주식들이 더 빨리 가고 더 높은 수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통통배를 타가지고 큰 배를 앞서 나갔더니 어떻게 돼? 앞서간 건 좋은데 앞에 가가지고 내가 혼자 다 풍랑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제. 어차피 확률도 낮고 하기도 쉽지 않고 설령 수익을 내도 그거 가지고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니? 방법이 뭐냐? 그냥 큰 배 옆에 붙어가, 그냥. 큰 배 붙잡고 가. 그래요? 그러면 걔가 위험 다 막아줘. 바람 다 막아줘. 뭐 일리가 있네요. 예, 그리고 걔가 버는 만큼 내가 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네. 내가 이재용만큼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재용의 수익률이 10%면 나도 10%야. 같이 가니까. 그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근데 이재용이 망했어. 네. 나도 망해. 그렇죠. 나도 망했어. 슬프잖아. 근데 뭐 이재용도 망했는데 뭐. 네. 뭐 일단 그런 우량 자산들이 더더욱 망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더욱 사회가 자본주의가 심각해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수록 자산을 우리가 우량 자산 중심으로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지금 뭐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 견해가 확실해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 네. 강남 압구정동의 집값 추세 보셨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쫙 올랐다가 한 1, 2년 사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들이 폭락했잖아요. 30, 40% 가까이. 네. 강남은 폭락 안 했어요. 좀 되게 적게 했죠. 네, 거의 뭐 거래도 아예 없었고, 그죠? 다시 지금 오르고 최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량자산, 부동산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량자산들은 시장의 리스크나 흔들림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상승해 가더라는 거지. 근데 밑에서 이제 이런 소형 자산들, 비우량 자산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가지고 맨날 잠 못 자고 힘들고 이러지 말고 그냥 우량 자산에 딱 사두고 마음 편하게 자자. 이게 이제 제 부의 진리의 핵심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호황기 때보다 불황기 때 더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위기가 오냐 안 오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사람들이 위기가 조만간 온다. 네. 뭐 안 온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딱 정의했어요. 위기는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는데 위기의 본질이 달라졌다.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위기들은 폭락이었어, 폭락. 네. 갑자기 잘 나가던 게 하루아침에 일정한 이슈로 인해서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한 1, 2년 있으니까 다시 회복을 하죠. 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언제 그랬는지 또 더 좋아져. 그렇죠. 이게 폭락의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폭락의 위기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캐시를 들고 있어라. 현금 들고 있으면 위기가 올 테니까 그때 매수를 해라. 네. 그 위기가 온다. 근데 안 와. 또 올 가을에 또 온대. 올 가을에 오긴 뭐라 안 오지. 그럼 도대체 위기가 언제 오냐? 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위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폭락이 아니라 쇠락이다. 쇠락이다. 서서히 망해가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 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담가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면 얘가 딱 기어가지고 튀어올라요. 뜨거우면 바로 튀어올라죠. 바로 튀어올라죠. 네. 그래가지고 튀어올라가지고 살아요. 네. 근데 뜨거운 물에 들었다 나왔으면 뒤었잖아. 네. 몸에 화상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화상은 2, 3주가 지나면 회복이 돼요. 네. 네. 그럼 얘는 뒤었지만 거기에 대한 화상은 입었지만 회복이 되고 다시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다시는 뜨거운 물이면 안 가겠죠, 이제. 네. 그죠? 얘는 살았어. 이게 폭락이야. 네. 근데 쇠락은 어떻게 되냐면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담가두고 네. 서서히 가열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줄 모르고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깨닫는 거야. 네. 아까 나갔어야 되는데. 아, 이게 쇠락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쇠락의 위기, 서서히 안 좋아지는 위기에 있다. 네. 자, 그럼 이 쇠락의 위기가 되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쇠락이라는 것은 서서히 안 좋아져요. 네. 폭락은 갑자기 안 좋아졌다가 바로 좀 있으면 회복을 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요 짧은 기간만 버티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폭락은 차라리 공평하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위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야? 바로 알겠죠. 그렇죠.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폭락은. 네. 이미 지진이 났는데 뭐 부자는 빨리 대처하고 뭐 가난한 사람은 어렵게 대처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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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쇠락은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 결국은 누가 이 위기를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는 자영업자, 서민들은 처음엔 버텨. 네. 그래서 점점점 버틸 능력이 없어져. 네. 그럼 대출로 버텨. 네.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거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누가 줘? 돈 있는 사람들이 줍줍 하는 거예요. 네.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쇠락의 위기, 길어진 위기 속에서 점점 어려워진 서민의 자산들, 포기한 자산들을 부자가 주어요. 다. 저렴한 가격에, 헐값에. 그러고 나서 일정 위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 부자들은 더 가지게 되는 것이 쇠락의 위기의 특징이에요. 결국 이 쇠락은 가진 자에게 훨씬 유리해요. 네. 이건 네. 불공평한 위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위기가 언제 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장기 플랜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않고 뭐 조금 있으면 위기가 올 거다,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네. 과거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겪었던 무슨 뭐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걸 기다리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미 그런 사이에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어쨌든 뭐 앞에서 쭉 이야기 듣는데 조금 슬프긴 하네요. 네. 그쵸.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부자해야 되고. 제가 팩폭을 해요. 야, 그리고 지금 같은 배를 타야 되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쇠락하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장기 플랜을 세워야지만 겨우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지금은 성공 전략이 아니고 생존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장기 보유라고 했을 때 뭐 네. 많은 분들이 뭐 삼성전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영근 박사님도 삼성전자가 유리하고 안전한 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또 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책을 쓰면서 네.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썼거든요. 네. 삼성전자 한 종목을 탁 집어서 썼다기보다는 아, 이제 대표하니까. 아까 우량자산, 네. 가장 우량자산에 집중해라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주가가 뭐 아까 9만 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6만 원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다시 회복해도 마찬가지고 계속 살아. 어차피 우리가 1, 2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1, 20년, 2, 30년 꾸준하게 내 인생을 통해서 투자와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건데 뭐 1년 올랐다고 막 사고 있고 또 1년 막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랜 투자를 하는 것 중에서 지금 불과 1, 2년, 2, 3년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오르니 떨어지니 가니 많이 뭐 반도체 가격이 언제부터 그런 거 알았다고. 그죠? 그런 걸 자꾸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못 하는 거고. 아, 그냥 바이 앤 홀드 사고 잊어버려. 이 이야기가 그냥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은 바로 꺼버려요. 그 네. 영상을. 네. 전혀 공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음. 엄청 지금 공감 느끼고 있거든요. 네. 맞아. 저 이야기가 100% 맞아. 네. 맞아. 나도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네. 가야 돼. 하고 있는데 그게 눈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 있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규제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기 투자 아닌가요? 같이.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규제가 된 이유는 네. 오래 살았기 때문이다.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그것도 일리 있네. 네, 아마 60대, 70대 돌아가셨으면 장기 이런 것도 없었을 거야. 그만큼 장기적으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건 사실 그거를 우리 랭구님처럼 이렇게 오래 해오신 분들은 다 느껴요. 아. 이게 주식, 연금, 이거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뭘 하든. 네. 근데 중요한 건 젊은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날린 수많은 돈들이 부자들의 먹잇감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세요. 끄고 투자하셔서 하셔야지 제가 부자가 돼요. 우리 램구님이 부자가 돼. 제발 꺼주세요. 이걸 계속 보고 있고 깨달으면 우리는 망해. 근데 사실 이거는 젊은
어떤 나이가 젊고 많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부자와 서민의 어떤 차이가 아닐까. 네. 그랬을 때 뭐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도 누구는 이걸 길게 보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때그때 빨리 사고 파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런 네. 주식 방송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은 네. 본인이 아무리 꾸준한 사람이어도 네. 이런 정보를 계속 듣잖아요. 네.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2021년도에 잠깐 올랐다가 21년 중반부터 22년, 23년 쭉 떨어졌거든요, 지금. 안 좋았죠. 안 좋았어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증권사 수익 보셨어요? 작년에 역사상 최대를 누렸어요. 그죠? 증권사는 뭐 먹고 살죠? 거래 수수료. 예, 고객이 수익을 났을 때 수익을 나눠 먹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고객이 손실을 봤을 때 손실을 나눠서 떼어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증권사는, 금융회사들은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살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 고객 자산은 빠지고 있는데 그걸 거래를 계속 시키면서 이 금융회사들은 계속 배를 불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락을 하더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그 사실 계속 거래하니까. 아, 그럼요. 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금융회사들이 돈 버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회사들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장기 투자해가지고 여러분이 증권사 가셔가지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지금부터 20년간 한 번도 팔지 않을 거고 갖고 있을 겁니다. 아, 딱 싫어하겠는데. 예, 그러면 증권사는 망해요. 딱 싫어하겠는데요. 그럼요. 증권사 뭐라 그래? 아, 고객님, 삼성전자 이미 끝났어요. 아. 그거 말고요.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있어요.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어제 100불이었는데 지금 200불이잖아요. 이런 거 사셔야 돼요. 그거 매달 레포팅 해주겠죠. 그렇죠. 매달 레포트면 이건 파셔야 됩니다. 오늘은 팔고 내일은 사고 오늘은 또 2차전지 내일은 수소차.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거래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산이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아, 이 방송 끄시고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증권사 배불러지니까. 그럼 일단 정보로부터 조금은 멀리 해야 되겠네요, 정보를. 우리가 부동산 가지고 돈 번 이유 보면 그냥 맞아요. 사서 맞아요. 꾸준하게 갖고 있다 보니 일정한 수준 목표 수익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정리하고 바꿔 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부동산 보고 있고 뭐 오늘 집 샀는데 부동산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내가 어제 산 집 지금 얼마 올랐어요? 세입 좀 이렇게 들어온 사람 있나요? 이런 매일같이 물어보면 결국은 돈 벌 수 없다는 사실. 아, 이걸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하셔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면서 한쪽으로는 장기 투자를 하고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단기 투자도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네. 좋지. 그렇지 않고 하나에 다 몰빵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아, 그럼 이제 연금 박사님이니까 네. 사실 연금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네. 뭐 삼성전자처럼 우량주를 또 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럼요. 이 경우는 뭐 어떻게 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가 나을까요? 삼성전자 우량주 장기 투자하셔가지고 네. 노후에 일정한 배당 소득도 만드시고 네. 자산도 형성하십시오. 하지만 네. 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 삼성전자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연금과 삼성전자를 같이 아. 밥과 반찬.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요. 네. 쏙쏙 들어오는데요. 아, 그렇지.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네. 둘 다 성격이 다르고 그럼요. 필요한데 대신에 두 개의 공통점은 명확하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사고 내일 파는 게 아니라 연금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주식도 가지고 있다 보면 배당이 발생하잖아요. 배당이 발생하죠. 캐시플로우, 현금으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하시면 된다. 네. 5만 원짜리 사가지고 8만 원에 팔아야지 이런 갭, 매매 차익을 노리는 걸 하지 마시고 네. 배당을 바라보면서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묻어두시면 네. 매매 차익은 자연히 발생하는 거다. 월세가 잘 나오는 부동산이 매매 차익도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월세가 안 나오는 부동산은 매매 차익도 떨어지는 거고. 그럼 우리는 당장 얼마 오를지부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얼마의 캐시플로우를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캐시플로우를 받으면 장투를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뭐 혹시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뭐 좀 해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실 거고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식과 지혜가 있거든요. 지식은 과거에 알았던 내용들, 이미 발견된 내용들을 정리한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미래에 벌어질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정리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건 내가 지식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금 30, 40대지만 5, 60대, 7, 80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 먼저 사신 우리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얘기 속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현명한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노후의 소득을 준비하는 연금이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사실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평생 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 평생 할 일. 그래서 내가 뭐 일하기 지겨워 죽겠는데 뭘 하냐라고 하시면 램군님 유튜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고민해봐야죠. 네, 뭐 나중에 약간의 이제 뭐 테마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평생 함께 갈 수 있으면 오래 하면 좋죠. 그럼요. 내가 당장 수익이 많이 안 돼도 노후에 만약 내가 한 7, 80대 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구독자가 이렇게 수십만이 있다는 거. 아,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분들이 나한테 돈 안 줘도 상관없어요. 네, 네. 그렇죠? 단 한 달에 뭐 10만 원, 100만 원만 줘도 감사한 겁니다. 대신에 내가 그런 일을 평생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에요. 우리는 수천 년간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살면서 다 평생 직업을 갖고 살아왔어요. 농사 짓는 사람 평생 지었고, 대장간 하는 사람 평생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산업사회에 55세, 60세가 되면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퇴직을 당해요. 좋은 말로 은퇴 퇴직이지. 잘려 나가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다 보면 할 일이 없어요. 네. 그 노후에 일 없이 우리가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이 3, 40년이에요.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노후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 진리를 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